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부터 7일 동안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속마음 변화가 어떻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금시 사인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2번, 1번, 3번, 5번, 4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르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7일 동안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꽁꽁 감추고 있는 마음은 무엇인지,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대화가 안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데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치부라든가 자기 힘든 일이라든가 자기 금전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자기가 진짜 힘들 수 있는 삶의 무게를 여러분들에게 내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이 관계는 아주 원활한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처음에는 누군가는 바빠서, 누군가는 관계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껴서 조금 거리감을 두고 관계가 시작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오로지 약간 사랑으로 푸릇푸릇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꼈던 거는 맞아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접촉이라든가 스킨십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았겠다. 근데 처음부터 이 관계는 결격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서로 간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갑과 을처럼 내리사랑을 계속해주고 내려지는 어떠한 배려를 계속해주는 거는 변함이 없었겠다. 오히려 그게 익숙해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서로에 대한 애정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근데 여러분 압도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비해서 높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계속 연결되고 싶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탱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뭔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답이 없다? 답답하다? 우리의 관계 이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상대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더 솔직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이분이나 비슷비슷해요. 특히 여러분들은 내가 할 말 있어도 이 사람에게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끙끙 앓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마음고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다 표현을 못해. 왜냐? 이 사람 삔또 나갈 것 같고 상황이 악화될 것 같고 더 이상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자기는 솔직하다라고 생각하나 그래도 나도 너에게 100% 보여주지 못하는 게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굳이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솔직한 거고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과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비해서 더 크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 속마음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 리딩을 보시는 지금은 이 사람의 속마음 뭔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마음 맞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격 자체가 좀 시끄러운 스타일이 아니야. 이 성향보다 I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제3의 요인, 제3자의 어떤 요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타진해 봐야 되는지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시고요.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애정하고 좋아하는 감정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안 좋았던 게 있다라고 한다면 털어내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 좋았던 것들의 어떤 흐름을 타고 가고 싶고,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선 내가 마음속에 어떤 껄끄러운 어떤 것들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나 약간 고민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뭔가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자기만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하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감정들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상대를 어떻게 향후에 대해줄 거라고 기대했는지 볼게요. 이 관계가 시작됐을 때 근데 이 사람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술사 같은 사람이라 나의 어떤 부족한 상황이라든가 나의 어떤 답답한 상황을 문제 해결을 아주 기깔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약간 자기 상황 안에서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실질적으로 좋지 않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핸들링하고 풀어나가 줄 수 있는 어떤 해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가 좀 있으셨고요.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상황을 지금보다는 낫게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만능, 굉장히 약간 문제 해결 능력이 약간 뛰어난 사람이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계셨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줬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자긴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똑같이 대해줬다라고 생각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매력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했어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쳤다보다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문제일 뿐이지 나는 너에게 안정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했고 네가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노력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에게 맞춰주고 너에게 부족한 것 내가 고칠 수 있는 점은 어떤 거를 고쳐야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했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환경적인 요인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해주고 잘 타협을 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심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고요. 본인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제약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향후의 일주일간, 7일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1일, 오늘부터 24시간이죠? 오늘, 내일 이렇게 걸쳐서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아주 순탄하게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마음이 굉장히 약간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성적인 매력의 끌림이 굉장히 크시고 그리고 약간 점점 이렇게 불안감 카드들이 약간 중간중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사람 마음 변화를 서브 카드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일 여러분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화해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정이 굉장히 탱천하는 시기예요. 지금으로부터 24시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로지 올인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정이 치솟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2일차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불안한 감정이 굉장히 가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약간 쓰잘데기 없는 어떤 오지랖이라든가 행동들이라든가 안 하던 행동들, 엉뚱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시전해 주실 수 있다. 왜냐? 여러분들을 놓칠 것 같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어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2일차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엉뚱한 행동, 본인의 불안감에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3일차에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어떤 오지랖을 부린다거나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익숙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들어주려는 그런 태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 2, 3일은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4일차에는 4일차에는 여러분들하고 안정적인 관계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어떤 마음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 이때도 조금 불안해하거든요. 이 사람이 약간 불안형의 사람인가 봐. 약간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불안감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여요. 아닌 척, 괜찮은 척, 나는 굉장히 잘 지내는 척,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자존감이 굉장히 넘치는 척 이렇게 있는 척 할 때 이 사람은 스스로가 약간 불안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티를 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날따라 막 쓰는 거야. 아닌 척 하면서 없으면 부족한 거를 좀 이렇게 좀 메꿔가면서 좀 아껴 써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라는 거죠. 본인이 불안할수록 본인이 더 쓴다거나 선물을 한다거나 더 괜찮은 척 한다거나 본인이 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4일차다. 이때는 약간 금전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본인 스스로의 마음이 굉장히 빈곤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5일차는 5일차는 여러분들하고 이전에 뭐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있었던 일들을 완벽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해보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했던 거를 이 사람이 고치겠다라고 언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연락을 잘 안 하던 사람들 연락을 좀 자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뭔가 서운한 감정들을 좀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만한 사람을 내가 놓치면 내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바로 5일차예요. 그래서 자, 더 보고 얘기할게요. 6일차. 근데 요럴 것 같거든요. 5일차에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하잖아요. 안 하던 행동들을 하잖아요. 안 하던 행동들을 이 사람이 계속해. 사실은요. 일주일 사이에 쓸데없는 오지랖들을 보이고 쓸데없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데 막 본인 스스로는 엉뚱한 삽질을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6일차에는 세븐 오브 소드가 나오기 때문에 요런 게 먹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먹혀 들어가면 본인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약간 괜찮은 척을 하면서 뭐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과거의 자기 잘못대로 합리화를 하려고 하면서 은근히 여러분들 잘못 쪽으로 돌리는 어떠한 약간의 가스라이팅이 시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5일차까지 이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때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탓을 할 거야. 6일차에는 여러분들 탓을 하는 이 잘 만나고 있는 관계에서는 여러분들 이때 다툴 수 있어요. 서로를 탓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7일차에는 여러분들의 관계를 완전히 놓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향후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는데 지금 이 관계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관계에서는요. 이 사람이 은근히 여러분들 비율을 맞추는 그런 흐름들이 5일 정도는 지속이 될 거예요. 은근히 본인이 불안하면서 여러분들 놓칠까봐 약간 전전긍긍한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게 5일차의 어떤 흐름 안에서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먹히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은 전적으로 여러분들 탓을 하고 조금 잠수를 타는 여러분들 놓지도 못하면서 잠수를 타는 거예요. 약간 그런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 현재 헤어진 관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하실 거예요. 뜬금없이 술 먹고 이틀차
5일차 요때쯤 연락을 하신다거나 집 앞을 찾아온다거나 약간 요런 행동들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황을 계속 지켜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관계 봉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깊은 심연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 잠수를 타고 회피하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탓을 하는 그런 흐름이 되실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런 행동 중에서 향후에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마음은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이런 행동 중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3일차 마음, 4일차 마음. 이 사람은 약간 자기 괜찮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자기 되게 잘 지내 보이는 거, 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요런 행동. 이 사람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나올 수 있는 행동은 일단 여러분들의 행동에 우선시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뭔가 회피를 하고 약간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이 사람 생각이 많아지면 무조건 회피하거든요. 생각이 많아지고 약간 회피하고 요런 행동들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 탓을 하는 것, 요것도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잘 지내는 척,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걱정이 없는 척 하면서 은근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 이런 것도 사실 행동으로 만만치 않다.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적극적으로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는 잘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기에 뭔가 마음에 와닿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화해를 시전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뉘앙스를 보여주는 엉뚱한 행동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리메인 포지티브. 아직은 긍정적인 기운이 남아있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기대치를 놓으셔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이 사람 5밖에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6, 7까지 기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버차지가 되는 그 기대치를 내려놔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애초부터 없었어요 라고 하면 지금 놓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선이 안 되거든. 이 이상 개선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남아있는 기운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놓을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잠식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놔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좌지우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치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7일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추고 있는 마음은 무엇인지,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본인이 잘못한 게 있어도 곱씹으면서 약간 자꾸 합리화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잘못했다? 아니면은 뭐 이거는 이렇게 하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른다? 사실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나는 그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억지로 자기의 마음을 감추면서 여러분들에게 맞춰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춰준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자기 뜻대로 맞춰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가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멀어져 있는 어떤 그 동기가 여러분들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 여러분들 탓, 은근히 약간 싫은 것, 이런 거를 크게 내색은 하진 않는다.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자체가 약간 사람에 대한 경계가 있어서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어떤 관계였는지. 처음부터 에이드 컵이 나오네요. 이 관계는요, 처음에 다른 이성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시작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본인 자체가 신분이 아니면 주변 입지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불안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냈고 이게 무슨 가스라이팅인지 아니면 자기의 성향과 가치관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분명히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 관계는 가면 갈수록 서로에 대해서 약간 조언을 주고받는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있으나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도 어느 정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제3자가 이 관계를 좀 힘들게 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관계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누군가,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누군가가 뚜렷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에 대한 애정, 상대적으로 누가 더 클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비해서 10% 정도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으나 여러분들에 비해서 이 사람이 10%의 애정 지수를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더 서로에게 솔직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상대방.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요것 또한 10에서 20% 정도는 내가 더 솔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싫은 게 있어도 티를 내지 못했고 이 사람에게 나의 진짜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다 비추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나 단 여러분들에게 감추고 있는 거는 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경계를 갖고 있는 어떠한 합리화 이런 것들은 다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 애정지수도 그리고 솔직함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 여봐, 이렇게 7개 쏘도 있죠? 이 사람은요, 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7개 소드 여기 나오고, 킹 오브 소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핸들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내 뜻대로 너를 조물락조물락 거리고 싶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관계 이렇게 가는 거는 다 나는 잘했는데, 너가 문제가 있어. 약간 그런 느낌 또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사실은 힘든데 안 그런 척 하면서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핸들링 하려고 그러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호 호환이라든가 서로 간에 약간 잘 맞춰가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있는데 워낙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자기의 가치관이라든가 자기의 생각,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의 원초적인 어떤 가치관이 너를 이끌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 원활하게 만나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소위 말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헤어진 관계다, 뭔가 멀어진 관계다,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들 탓을 하는 거야. 진작에 내 말이 맞는 거야.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떠보려고 하는 그런 의향 정도는 있는 게 지금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처음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과연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 거라고 기대했었는지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해봤자 얼마나 해? 나는 원래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나에게 상처를 줄 거다. 여러분들 또한 나를 아프게 만들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셨고요. 단 그냥 서로 간에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면 거기에 따른 티키타카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약간 애정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관계가 굉장히 오래 간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또한 다 이전의 사람들처럼 나에게 상처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으셨고요. 그냥 그저 사랑만 하자, 애정만 갖자 약간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줬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자기는 책임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셨대요. 나름대로. 내가 예전 같았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관계였는데 이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 힘겨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피로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진짜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너를 만나면서 조금 달라졌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책임감 있게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뭔가 현명하게 판단을 하려고 했고, 비록 그게 내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너와의 관계, 나 이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들로 함으로 인해서 너를 쉽게 포기하진 않았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이전보다는 좀 유두리 있는 태도로 좀 대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약 일주일, 7일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1일, 2일. 뭔가 지금 관계가 안 좋은 건 맞구나.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지금 마음고생, 화딱지 나는 카드,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을 넘기지 못했네요. 이틀을 못 넘겨. 4, 5, 6. 이렇게 똑같은 카드들이 이렇게 나와요. 7. 자, 여기에 보조 카드들을 더 뽑아보고 얘기를 할게요. 보조 카드들을 뽑아보면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확실히 이 카드의 뉘앙스로 봤을 때 여러분들 관계가 지금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조금 재밌거든요, 캐릭터가. 막 본인은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본인은 굉장히 스스로가 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불안형의 감성과 그리고 약간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줬으면 하는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일차는 24시간이잖아요. 1일차 안에 여러분들을 막 핸들링 하려고 하고 내가 기다릴 거야, 내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약간 기다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시고요. 그리고 2일차에는 화딱지가 나, 신경질이 나,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화가 나는 어떤 감정들이 내가 너로부터 마음을 뗄 거야, 나는 이제는 끝날 거야, 나 이제 다른 사람 만날 거야,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으로 되나. 그게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이제 3일차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신뢰감을 회복하고 싶은데 네가 나에게 와서 이 끈들을 좀 풀어주면 안 되겠니? 이 칼들을 치워주면 안 되겠니? 내가 먼저 가기에는 좀 쪽팔리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4일차 여러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주면서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많지, 내가 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우리의 관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도 앉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3일차, 4일차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는 쪽이 되겠다.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 왜냐? 생각보다 굉장히 쫄보입니다. 굉장히 용기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무언가를 행동을 하는 게 어색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5일차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가오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나에게 전폭적으로 나를 잘 몰라주는 것,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또 화가 나. 또 마음고생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약간 6일차 되면 내가 앉아서 기다리겠어. 네가 못 오고 뭐 보고 배기겠어? 약간 그런 느낌? 올걸? 이런 느낌의 어떤 확신을 가지면서 속으로 또 씩씩거려. 막 씩씩거리고 기다렸다가 씩씩거리고 기다렸다가, 이게 반복이에요. 씩씩거리고 기다렸다가 씩씩거리고. 근데 이 씩씩거림이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래가. 왜냐?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사실 잘해주고 싶은데, 이게 츤데레인 건지, 자기중심적인 건지, 연애 고자인 건지,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하고의 관계 예전의 추억이라든가, 여러분들과의 관계 이제 좋았던 것들을 막 곱씹으면서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7일타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근데 어떤 시그널? 뭔가 카톡 프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BGM을 바꾼다거나 SNS에 막 계속 막 풀었다가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약간 차단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친구에게 뭔가를 물어본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 반경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속 안이 굉장히 약간 불안하고 스스로가 약간 다중이처럼 생각에 막 변화가 굉장히 많고요. 감정 기복이 되게 크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거. 3일. 요거네, 요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해. 여러분들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또 내색은 안 한다? 특이하신 분이야. 이 사람은요, 전폭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은 사실 없다에 더 가까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행동, 굳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은 너 왜 아직도 나한테 뭐 그거 안 해? 너 아직도 나 왜 사과 안 해?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너 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내 탓을 하지 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가 뭔가 이 사람이 뭐 츤데레 같은 면모라든가 이 사람이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그런 성향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폭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좀 어렵다. 가장 부각이 되는 이제 근래에 들어서 가장 부각이 될 수 있는 행동은 요 행동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이 사람의 행동력이다.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쉽게 놓지 못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카드야. year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년.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년? 잘 고민해봐.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런 행동 패턴들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바꾸면서 만날 수 있느냐, 그거는 노예예요.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바뀌지 않는데 불안형의 감성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난해한 사람이야. 무조건 맞춰주지 않으면 힘든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사람이 변하는 거를 기대하고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올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좋아서 나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면 잘 고민을 해보고 이 사람에게 스며시 다가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언제 다가가요? 지금으로부터 3, 4일 차에. 요때가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나 요때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러면 7일 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이 사람 놔도 괜찮아. 그럼 이 사람 안 바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치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라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7일 동안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속마음 변화가 어떻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지금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감추고 있는 마음은 무엇인지요. 보고 싶습니다. 앞에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이상형입니다. 여러분들과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운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에게 괜찮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꽁꽁 숨기고 있다. 너무 좋아하나 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되게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고 이 관계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는 게 있고 이 사람이 막 그래요.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 둘 중에 한 분이 공감 지수가 좀 높아. 공감 지수가 좀 높아서 처음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자연스럽게 관계에 있어서 인정을 많이 베풀어줬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낭만주의자, 감성적인 F 성향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시작이 되었고요. 관계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뭔가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이 앞으로도 잘해줄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계속 맞춰주고 또 맞춰줌으로 인해서 기대심이 높아지고 약간 이런 거는 분명히 있었는데 관계가 희한하게 처음의 느낌하고는 다르게 정적으로 흘러가는 상태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계단식으로 조금씩 나아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관계가 답보 상태라든가 이럴 수 있겠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애정은 과연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에 대한 애정은 상대적으로 자, 상대방. 오, 지금 애정 지수가 엄청 떨어졌네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보다 더 없어요. 도찐개찐 지금 서로 간에 약간 부담스러운 어떤 마음이라든가 약간 불편한 감정들을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상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나 이 사람이나 지금 좀 뭔가 기분이 언짢은 게 있다. 그러면 누가 더 서로에게 솔직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상대방. 여러분들이 더 솔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솔직하다라는 느낌이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숨기는 게 많다. 왜냐? 그런 거를 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성격 자체가 따라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기를 하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무언가를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해결점을 본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얘기를 해서 불편해질 만한 일들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훨씬 상대적으로 솔직한 편이다. 근데 지금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감추고 있을 만큼 뭔가 서로 간에 불편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 무언가 하고 싶네. 어떤 서로 간에 상호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 허미카드.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어떤 서로 간의 상호 소통이 잘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생각 이런 거에 골똘히 지금 몰입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관계가 여의치 않는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성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느냐,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상호 적극적으로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거를 고민하시는 거고요. 현재 잘 만나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워낙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본인의 성격이 그거를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내가 과연 성격 자체를 뜯어 고치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이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상대를 어떻게 대해줄 거라는 기대심이 있었는지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심. 자기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자기의 원래 부족한 면들을 좀 채워주고 자기가 이전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 업그레이드된 연애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이 사람이라면 나에게 노력해 줄 수 있어. 이 사람이라면 내가 부족한 것들을 얼르고 달래갖고 조금씩 변화시켜주게 만들 수 있어.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본인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줬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잘해줄 땐 굉장히 잘해줬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에 있어서는 참게 만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제3자의 어떤 요인이라든가 술 문제, 회식 문제 약간 이런 게 주변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고치지 않고 본인이 고치지 않고 적응하게끔 만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에게 잘할 때는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못할 때는 내 스스로의 어떤 습성을 고치는 게 힘들었어. 나 스스로가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약 일주일 동안 7일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1일, 이건 지금으로부터 24시간이에요. 뭔가 불편하죠? 그리고 답답하죠?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의 블라인드를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2일차. 근데 여러분들과의 관계 이제 점점 불안해집니다. 불편감이 불안함으로 바뀌어요. 3일차.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과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 생겨납니다. 그리고 5일차. 여러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난 너 없으면 안 돼. 약간 그런 마음이 되실 가능성이 높고요. 6일차. 7일차. 이걸로 봐서는 지금 뭔가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아지는 느낌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돼. 이 사람은요. 그러면 보조 카드를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보조 카드를 더 뽑아보면 1일차. 잘해보고 싶은데 답이 없어. 그래서 답답해. 이런 느낌이야. 2일차. 여러분들하고 약간 주도권 다툼을 하는데 질까봐 겁나는 느낌. 그리고 3일차. 에라 모르겠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야. 너랑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는 해야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4일차. 여러분들에게 익숙해.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나. 여러분들하고 즐거웠던 추억들이 왜 이렇게 곱씹어지는지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싶어.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을까봐 약간 겁나고 떠나가게 될까봐 겁나고 여러분들하고 잘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다. 이런 감정이 더 드는 시기예요. 5일차 미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되게 생뚱맞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생뚱맞은 것을 하자고 어프로치를 해올 수 있습니다. 자, 6일차.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력이 많아? 이것저것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니? 여기서도 행동, 여기서도 행동, 여기서도 행동, 여기서도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뭔가 에라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덤비는 느낌입니다.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스킨십을 강하게 들어온다거나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약간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지점 안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솔직한 본인의 마음을 고백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자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 7일차. 이 사람 여러분을 엄청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 관계는 어떤 답답한 상황이 잠깐 기싸움하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관계가 막 어긋나거나 약간 이런 마음가짐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1일차에도 여러분들하고 막 잘해보고 싶고 난 너 절대 놓치지 않아. 근데 약간 답을 찾지 못하겠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기싸움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는 오로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2일차예요. 2일차에만 48시간 요때쯤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기싸움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약간 요런 게 강해지지 나머지는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고 이것저것 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근데 약간 자기중심적인 느낌은 있거든요. 자기중심적인 느낌은 있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막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수용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여러분들이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가고 계속 행동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행동력도 되게 많아요. 행동력도 이게 보조 카드랑 같이 붙여서 봤을 때 행동력도 지금 일주일 안에 엄청 많거든요. 이때 3일차에도 행동력, 그리고 5일차에도 행동력, 6일차에도 행동력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갈까봐 전전긍긍, 마음이 변할까봐 전전긍긍, 우리의 관계에 어떤 메모리가 훼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아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고요.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속의 행동력 중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조만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은 뭔지 한번 볼게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요거예요. 나이트 오브 완즈의 행동이 이 사람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다. 나이트 오브 완즈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용기를 내고 아주 굉장히 강렬하게 여러분들을 리드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주체성,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생뚱맞은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약간 생뚱맞은 것을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행동력이 강한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 작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해결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고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싶어하는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본인은 나름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끌다라고 하는데 이게 연애를 아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성,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소 안 들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만은 진심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대화를 해보래요. 대화를.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하고 명확하게 대화를 하셔야 된대요. 그냥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냥 얼레벌레 끌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이 사람의 의견 사이에 서로 간에 윈윈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대화가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놓을 건 놓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다소 내려놓은 상태에서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관계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계를 놓으셔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만족감을 처음부터 100%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만나면서 만들어 나가면서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7일 동안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추고 있는 이 사람만의 속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카드예요. 더 문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의심, 여러분들에 대한 질투, 여러분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삭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감추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가 약간 갈등, 이런 질투, 이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경향성도 다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게 연상연하 커플도 이 관계 속에서 좀 있을 수 있고요. 연상연하 커플이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누군가가 있는 거야. 너무 귀여워. 얼굴도 동안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나 저 사람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너무 스윗해. 저 사람 사랑스러워. 눈앞에 안 보이면 보고 싶고 눈앞에 있으면 볼이라도 꼬집어주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겠다. 근데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 그리고 거리감을 결국에는 좁히지 못했던 어떤 요인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일적인 거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3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 관계에 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이 이 관계에 방해를 하는 그런 요인도 있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삼각관계라든가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물이 이 관계에 있어서 신경 쓰이게 만든다거나 이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로에 대한 애정
누가 더 클지 상대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애정을 쏟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 내가 그럴 수가 없잖아.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이 사람은 확실히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은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드러나는 것보다는 약간 스스로가 약간 조금 감추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솔직한 마음은 누가 더 큰지? 상대방. 여러분, 둘 다 솔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이분이나 여러분들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거에 있어서 솔직함을 좀 감추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50%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둘 다 솔직한 경향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 드러나는 애정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드러나지 않는 애정도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대방의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자기가 무슨 관계에 있어서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네요. 여러분들 좋아하네요. 사랑하네요. 두 개의 컵 카드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더 문 카드가 나와요. 이게 제3자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애초부터 삼각관계였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 신경 쓰이는 누군가가 있다거나 약간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은 일단은 자기가 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이 관계를 계속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기 의지대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많고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내가 너를 충분히 사랑하지만 이 관계를 여러분들을 존중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내가 혼자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떠나가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떠나지 못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할 거야. 우리의 관계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가 충분히 너 하나는 핸들링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이 사람이 자기 잘난 맛이 좀 강하신 것 같아.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해줄 거라는 기대심이 있었는지 볼게요. 여러분,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할 거다. 나는 너랑 대화가 굉장히, 여기 또 더문 카드 나와. 이 뭐지? 더문 카드, 카드 뽑을 때마다 계속 나오고, 3오브 완즈 3오브로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내 비록,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상, 너에게 100% 올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나를 굉장히 원활한 대화, 그리고 나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대화의 케미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리고 나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나를 보듬어 줄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열리게 만들 거야. 이런 기대심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해줬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잘한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네. 환경적인 요인을 이 사람이 갖고 계시나 봐요. 자기가 잘한 게 없다. 여러분들에게 신경도 많이 써주지 못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흐름을 자초했다. 그리고 내가 욱했던 것도 있다.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 안에서 상황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때도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잘한 거는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잘한 거는 없지.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고 원활한 흐름을 가져다 줄 거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기대심 때문에 이 관계를 계속 가져왔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너에게 잘한 게 없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잘한 게 없다라는 거를 이 사람도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 일주일 동안 7일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좀 볼게요. 1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음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두 개의 컵카드 나오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죠. 2일. 이것도 그렇죠. 3일.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쉽게 변하진 않네.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감도 있고,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어떤 스킨십 이런 것도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확실히 좋아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제3자의 어떤 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고난도 생각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여기에 보조 카드를 더 뽑아 볼게요. 1일차. 여러분들하고 적극적인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고, 어쩌면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항상 여러분들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제3자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가 질투 이런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3자에 대한 어떤 삼각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너무 강하게 질투하고 강하게 의심하고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여러분들에게 의심하고 질투하는 거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원래는 더 심해요. 더 정도가 심해. 집착처럼. 그러면 2일차. 본인이 불안해지네요. 3일차. 이렇게 그러면 좋아한다? 이 사람 좋아한다. 너무? 4일차. 5일차.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사실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을 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환경적인 요인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카드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단,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철벽치는 카드가 나와서 그렇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약간 눈치 보는 어떤 격이지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느끼는 일주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으로부터 1일차에는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해.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라도 하고 싶어. 뭐 연락이라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하고 싶고 당장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1일차예요. 근데 2일차에는 뭔가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가 약간 불안해지고 혼자만의 생각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의심과 집착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지는 게 바로 2일차입니다. 3일차 됐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지? 나랑 너랑은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궁합적으로 잘 맞았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서적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약간 잘 맞는 한 쌍이다 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시고요. 4일차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굉장히 탱천하면서 여러분들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들하고 계속 가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only you다.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강해지십니다. 5일차에는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는 어떤 흐름이 되는데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만한 조건이 없고 여러분들만한 성격이 없고 여러분들만큼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계속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어떤 투덜거림이라든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서운함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다소 눈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5일차에 여러분들이 약간 기분 나빠할 만한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다입니다. 근데 이날 이후에 이 사람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약간 마음속에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고민하는 그런 고민거리들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고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 약간 본인 스스로는 약간 사면초가이지만 약간 은근슬쩍 두리뭉실 스킨십으로 넘어가려고 한다거나 은근슬쩍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인이 움직이려고 한다거나 약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4일차까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단호하고 단단한 마음이나 5일차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눈치를 보는 그런 마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조만간 근래에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볼게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아, 이 사람은 행동력이 조금 떨어져. 그러니까 여태까지 약간 본인 스스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관심도 많이 써주고 욱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본격적인 얘기를 얘기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다 본인의 속내를 까내지 않았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몰라주는 거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어긋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과 미련을 갖고 있다는 거는 티는 좀 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치를 슬며시 보는 것, 이런 것도 좀 티를 내실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이런 미련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눈치를 보는 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조금씩 시그널 정도는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요런 거라기보다는 은근슬쩍 두리뭉실하게 슬며시 시그널만 던지려고 하는 것. 이 사람이 그런 게 액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있어요. 근데 뭔가 환경적인 영향상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이 사람의 집착이라든가 의처증, 의부증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심하게 압박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거나 실질적인 어떤 제3자의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음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를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은 하시지만 좀 고민을 좀 심사숙고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사람의 요건 중에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수할 만큼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지 이거를 잘 고민해 보시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어떤 정리에 따라서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이 사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인기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동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7일 동안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추고 있는 마음, 이 사람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감추고 있을지에 대한 카드인데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부담감 있잖아요. 삶의 무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고민거리를 일일이 다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이 관계 속에서 방해가 될 만한 어떤 요인, 혹은 본인이 짊어지고 있는 어떤 빚, 혹은 본인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 약간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감추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사실 어깨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다 노출하지 않는 자기만의 속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이 관계는 좀 자존심 싸움, 밀당, 서로 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은연중에 이렇게 서로를 약간 간을 보고 기대하면서도 완전히 놓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애매하게 갔던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별을 하신 분들이 아닐까. 이별을 하신 분들이 이 리딩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이 번호를 많이 뽑아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별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근에 엄청나게 크게 싸웠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별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좀 봉합이 상태라든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편적인 어떤 이별의 흐름이 이 관계 속에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도 밀당이 있었는데 이게 서로 간에 약간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주지 않고 어느 정도 약간 간만 보는 흐름들이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있어 왔을 거예요. 설레이면서도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흐름까지도 가져오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애정,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둘 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이 관계가 멀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겠어. 꾹꾹 누르겠어. 내가 겉으로 네가 느껴지지 못하게 하겠어. 이런 느낌이 있고 이 사람은요. 에이 모르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내가 너에게 애정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도 나는 자유로워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이 사람이나 자기의 감정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어떠한 부분은 도찐개찐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서로를 솔직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상대방.
여러분들이 훨씬 더 솔직해요. 상대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하는 어떠한 모습이라든가 그간 대했던 어떠한 행동들의 말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솔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감추는 게 많아요. 왜냐? 본인의 부담감을 여러분들에게 짊어지는 게 싫을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자기만의 속사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뭔가를 후회를 하네요. 이 사람은요, 뭔가를 후회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는 있어요. 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던 걸로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충동적으로 약간 순간적으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여러분들에 대한 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곱씹는 게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스스로를 약간 절제하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면 대화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한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가 이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었던 사람인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근데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어떠한 짐들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지 못한 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속사정을 내색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약간 상황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듬으면서 가기에는 이 사람 캐릭터가 여러분들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상대를 어떻게 향후에 대해줄 거라고 기대했는지 볼게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예민함, 자기의 어떤 상처, 자기가 그동안 인간관계 안에서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다 보듬어 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네가 나의 영혼까지도 다 이해해주고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다 눈치채고 센스 있게 이 사람의 어떤 스트레스를 다 보듬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남자고 여자고 자기의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내야 나중에 후회가 없는데 이 사람처럼 자기의 속내를 꽁꽁 가지고 있다가 뭔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의지해 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 정도 되면 나를 굉장히 사랑해 줄 것이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민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비록 성격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너는 나를 보듬어 줄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아닌 한 과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결국엔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솔직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간에 타협을 해나가야 되는데 상대가 알아줄 거라는 어떤 기대치는요.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생각했을 때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줬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그런 건 알고 있거든요. 자기 기준에서 이성적인 판단 하에 내 생각이 조금 더 주력해서 뭔가 어필을 했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내 생각이 주력해서 내 생각이 맞다라는 판단 하에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마치 가족처럼 안정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했어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판단,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우선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마치 가족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으로 대해줬고 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는 에너지를 쓰고자 하는 현실적인 어떤 부분 안에서 실용적인 것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해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떤 환경적인 그 제약이 있었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은 그때그때 자기의 판단을 믿으면서 행동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향후 일주일 사이에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볼게요. 1일, 2일,
3일, 무슨 다중이네. 4일, 다중이에요. 5일, 이럴 수 있나? 6일, 7일. 와, 이거 완전 이 사람 진짜 다중이 같은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난 생각 안 해. 어차피 답이 없어. 연락해볼까? 아니야. 어차피 안 될 거야.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에 대해서 마음이 남아있는 거지? 아니야. 완전히 끝내야 돼.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 아니야. 화딱지나 억울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랑 웬걸? 이거 뭐 두 사람이 왔다 갔다 싸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혼자서 자기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왔다 갔다 싸우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뭐 최근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여요. 혹은 이 사람이 자기 삶이 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생각이 나는데 뭐 필수 불가결하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면이 안 쓴다거나 약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조 카드를 더 뽑아 볼게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뭔가 완전히 놓지도 못하고 복잡하네요. 마음이. 사실 헤어진 지 오래된 관계에서도요. 아련하게 그 사람에 대한 미련과 마음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관계는요. 뭔가 이벤트가 있은 지 얼마 안 됐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은 뭔가 솔직하게 이 사람에게 어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숨기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는 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서운함이 좀 쌓였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으로부터 24시간 1일차에는 이 사람이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함부로 갈 수 없다. 내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엉덩이가 무거워. 굉장히 보수적이고 꼰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 현실, 자기 일, 자기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본인 상황을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2일차에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플러스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좀 어느 정도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랑 같을까? 나랑 다를까? 나랑은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3일차가 되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잡생각들. 근데 부정적인 생각들. 어쩔 수 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환경이라든가 본인의 마음속의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계속 더불어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와는 계속 만나고 싶은데 내가 뭐 데이타임에 시간을 못 내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 만날 수가 없으면 어차피 약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고민을 약간 변수를 두고 고민을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지배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4일차 이 사람은 뭔가를 굉장히 후회합니다. 굉장히 후회하고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성적인 어떤 매력을 느끼면서 내 옆에 있었던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빛을 발하지 않았나, 내가 미래도 생각하지 않았나, 내 미래 안에서 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의 각인이 굉장히 약간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이제 5일차 정도 되면 요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벤트를 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쁜 모습의 프사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뭔가를 굉장히 당차게 어필을 솔직하게 해본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기가 빠지고 쪼그라들고 주눅이 들고 여러분들 귀에 눌리는 어떤 느낌과 내가 너에게 감히 범접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 여러분들이 매력있고 당당하고 약간 당차고 약간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본인이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하염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점이 바로 5일차예요. 6일차가 되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왠지 나의 부담감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여러분들을 쉽게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이 관계는 이 사람이 바빠서 혹은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어떤 트러블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상황을 쉽게 극복은 못하나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심, 여러분들에게 놓지 못하는 어떤 마음들이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관계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흐름까지도 더불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7일차에는 뭔가 이 관계가 최리엇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까운 미래 안에 싸웠다, 아니면 헤어지자라고 얘기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이때 7일차에 연락이 오실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화딱지가 나고 억울한 감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못 먹어도 일단 연락해보자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낮아요. 연락을 한다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헤어진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이다 라고 할 때는 이때는 쉽게 다가오지는 못해도 뭔가 여러분들의 근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을 좀 체크해보고 여러분들의 SNS 프사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양가 감정이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난 지 좀 얼마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 7일차에 이 사람이 움직이실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좀 고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황을 계속 보면서 쉽게 포기도 못하면서 근데 그 과정 안에서 후회도 한단 말이죠. 근데 좀 헤어지신 지 오래됐다거나 약간 그러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은 고민만 계속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근황만 지켜보는 그런 흐름이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지금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얄미운 행동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거예요. 얄미운 행동이 지속이 되는데 5일차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사람에게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사람이 정말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근래에 들어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볼게요. 네.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는 거. 고민하고 지켜보는 거 약간 그런 거. 후회하는 게 굉장히 커지는구나. 전반적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요, 고민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 사람의 순차적인 어떤 생각대로 드러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들, 마음들, 자기의 어떤 고민거리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얼굴에 자기의 고민들이 드러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 터지고 약간 답답하고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거든요. 뻔히 얼굴에 나타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사람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자기 거를 조금 더 챙기고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좀 고민을 하는 거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고민하고 후회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눅이 들고 쉽게 놓지 못하고 그리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마음속의 양가 감정 속에서 흔들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티가 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나 오늘 진짜 이 주제의 리딩 뽑으면서 Year from Now가 또 나왔는데 저 이 카드 진짜 싫어하거든요. Year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년 뭐 하라는 거야 도대체. 지금으로부터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참으라는 거야. 1년 동안 기다리라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다음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관계는 수호천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Within the next few months는 가까운 미래 안에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길 거야. 어떤 이벤트가 생길 거야. 근데 그거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이 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한 달 이상이 넘어가는 시점에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명확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럴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가 1년은 반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 대화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가 미래에 대한 향방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데 어떤 키가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솔직한 만큼 이 사람들도 솔직한 마음을 내색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좀 생겨나네요.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치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